실바입니다. 자, 이번 주 에피소드도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예고편에서 나왔던 대로 이번 주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킹덤 마을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캐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모건의 또 다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도 토크를 통해서 짚어볼 부분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I know you're a good man. The day's coming where you can't be that good. 자, 우선은요, 캐롤이 먼저 등장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캐롤 같은 경우는 데릴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캐롤 같은 경우는 산전수전 다 겪은 캐릭터예요. 데릴이 여러가지 사실을 숨겨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킹덤의 모건을 찾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건이 이때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너와 데릴 사이에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라.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가겠다면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캐롤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네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약간 그런 어투로 말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 건모형도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 캐릭터도 굉장히 좀 힘들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생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신경 쓰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리를 놓아주는데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같은 경우는 캐롤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여러 번 했어야 됐죠. 특히나 릭이 킹덤 마을을 찾아왔을 때는 캐롤은 떠났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모형을 참 욕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캐롤과 모건 사이에 굉장히 탄탄한 유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킹덤 마을과 구원자 집단의 사이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킹덤 마을은 어김없이 또 구원자 집단에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길을 막아놨고 심지어 무덤도 파놨었죠. 이상하다 했었는데 멜론까지 없어지면서 결국 벤자민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피소드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이 모든 것은 리처드가 계획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벤자민의 죽음입니다. 에피소드의 한 장면을 보면 벤자민이 이런 말을 해요. To injure an opponent is to injure oneself. 이런 말을 하는데 엄청난 복선입니다. 구원자 집단은 멜론이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쏘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벤자민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즈키엘이 마침내 화가 납니다. 뭐 각성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화가 나면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상대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적을 만드는 것이고 또 스스로 적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치게 만든다.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원자 집단은 벤자민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스스로 적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처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리처드가 계획한 것이었어요. 물론 벤자민의 죽음은 계획에는 없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멜론이 없어지면 누군가가 다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은 이즈키엘 왕이 각성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는 좀 잘 짜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결국 벤자민이 사망하게 되죠. 결국 모건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즈키엘 왕의 정신을 차리려면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리처드는 모건의 손에 죽게 되죠. 뭐 아쉽긴 하지만 벤자민의 죽음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위한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희생양이 된다면 구원자 집단의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즈키엘 왕이 각성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건이 리처드를 죽일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같이 생각했던 벤자민이 리처드 때문에 죽게 되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 모건이라는 캐릭터에게 동기부여를 주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모건은 팀킬이긴 했지만 마침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을 옥매어왔던 살생에 대한 철칙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리처드가 어쨌든 한 건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스스로 희생양이 되면서 이 이즈키엘 왕이 조금 각성을 하게 되고 좀 마음을 이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역할을 수행하고 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캐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모건은 캐롤을 찾아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줍니다. 글렌과 아브라함이 사망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모건도 모건이지만 캐롤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면서 킹덤 마을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외곽에서 살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던 캐롤이 마침내 킹덤 마을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는 캐롤이 알렉산드리아와 교감을 좀 나누면서 어쨌든 전투에 좀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3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 요약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는 모건이 정말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또 고생도 많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자민의 죽음과 리처드의 죽음으로 이즈케엘 왕의 마음이 좀 움직였다. 세 번째로는 캐롤이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에피소드를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리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개가 너무너무 느려서 약간은 좀 불만이 좀 생긴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남은 에피소드 14화, 15화, 16화에서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지 않을까,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